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힘차게 출발.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날씨가 너무 또 쌀쌀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허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날씨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격변을 하다 보니까 네. 어제 밤에 자는데 춥더라고요. 네. 아침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신 분들 오늘 아마 호되게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매우 뜨겁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명태균 씨가 제3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고 말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수요일 1부에서는 관련 현안 함께 짚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장성철 공론테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SNS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떤 거, 장 선배가 이제 업로드했다 그래 무슨 글 올려나 봤더니 죄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를 굉장히 맹폭경을 해놨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왜 그렇게 맹폭경하신 거예요? 저 서정욱이가 인간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한 공중 그 라디오 방송하고 본인 유튜브에서 네. 허위 사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에 처음 이 김영선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그 개혁신당의 당직자다. 근데 그 당직자랑 장성철은 신한국당 공채 일기로 친하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당직자가 이러이러한 제보를 했다라고 해놓고 또 신한국당 공채 일기로 장성철과 친하다. 아 그렇게 끝을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네. 제보와 이 공작에 관여된 인물인 것처럼. 배우처럼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내가 뭐 그냥 같이 뭐 공작했다라고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딴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네. 그래도 제가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직자 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네. 금요일 날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고소를 월요일 날 했는데 고소인 조사를 금요일 날 한대.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빠를 수가? 이렇게 빠를 수가 아니, 어딨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속도전인데 완전히. 상당히 그렇죠. 아니 네. 서정욱이 찐윤인데 찐윤이죠. 바로 틀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좀 불쾌한데 제가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좀 험한 말을 써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정욱 변호사를 상대로 지금 죄송하다고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우리 네. 저 페북 친구분들 네.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예, 사죄의 말씀을 올렸네요. 그래서 14일 날 국민평론가 아닙니까? 네. 14일 날 네. 서정욱 변호사랑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아 어디서 붙나요? 한판 승부해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은 서 변호사가 제가 그날 나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모르고 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으로 밝혀지는 거네요. 안 돼. 밝히면 정욱이 도망가. 원래 다른 방송에서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네.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얼마든지 네.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14일 날짜 네. 조정해서 참관하러 가야 돼. 꿀잼이네 꿀잼. 지금 저희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구독자 메시지로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응원한다. 야, 우리 이런 일방적인 장성철 일색의 응원들이 지금 이렇게 네. 칭찬 댓글이 많이 시작되는 건 처음인데. 제가 경향 TV 와가지고 칭찬받고 정말 내일은 해가 서쪽에 내일은 해가. 아니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방송도 같이만 했고 그러니까요. 우리 네. 장성철 소장도 같이만 했고 또 서정욱 변호사하고 술도 못 가는 사이거든요. 서정욱 잽도 안 돼. 장 소장한테 잽도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그건 너무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정치 안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개혁신당의 비서실장 그 당직자 그분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서 변호사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소장님 서정욱 변호사 이 몰라님께서 서정욱 씨가 두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너무 두 분 예의가 없다고 지금. 서정욱 70년생.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제 후배예요. 아유 여러분 거의 후배예요. 화면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허재무 씨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뉴스가 너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게 많은데 너무 많아요. 오늘의 한정면은 어떤 걸 뽑아오셨습니까? 당연히 이겁니다. 반국가 세력과 손잡은 대통령실. 뭐예요? 뭔 소리예요?
저도 지금 너무 놀랐는데 너네가 한동훈 치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초가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네가가 서울의 소리거든요. 진보 매체에서도 굉장히 스피커인데 한동훈을 공격 사주한 대통령실 전 네. 행정관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 김대남 전 행정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오늘 보니까 뭐 진상 조사를 한동훈 대표가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요. 일단은 당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김대남 씨를 좀 조사할 생각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라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요. 조사를 못 하게 됐는데 아마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공격 사주라고 봐야 돼요. 보도 사주라고 봐야 돼요. 저는 너무 그림이 공격 이상해가지고. 사주죠. 공격 사주. 그렇죠. 공격 사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씨가 혼자 움직였을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캠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일을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상관없다고 난 몰랐다. 네, 바로 입장 근데 표명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나경원 의원이 그거를 뭐 지시하거나 그렇게 해줘라고 할 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김대남 씨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사건 터졌잖아요. 맞아요. 나왔죠. 뭐 대충 짐작하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 김대남 씨의 배후에 김건희 VVIP가 계시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용기가 없잖아요. 늘 뭐 저기 앞에서는 욕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낙서로 김건희 정말 싫어요 이런 거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근데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입장이 네.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해라. 와. 방송 나가서도 세게 얘기해도 된다. 그런 식의 지시가 좀 내려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뭔가 좀 근거를 잡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 100분 토론도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총선 여론을 돌렸는데 그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관련된 조사가 껴있다라는 게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선 백서를 언급하면서 그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런 정보가 밖에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한테 어떻게 가냐 이런 걸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총선 백서가 왜 공개가 안 되느냐 그러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 내용 총선 백서 위원장은 어쨌든 조정훈 의원이고 아, 그렇죠. 네. 한동훈 당대표와 약간은 좀 각이 서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어. 그 내용이 좀 흘러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총선 백서는 10월 10일 이후에 당에서 공개한답니다. 10월 10일 얼마 안 이후에. 남았네요. 10월 10일 왜냐면은 거기에 좀 이번에 공천받고 당선된 분 중에서 좀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포함이 돼 있대요. 어. 야, 그거는 그렇게 야, 진짜. 그거는 그냥 백서를 자백서인데. 네, 공개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네. 공개된 민주당이 좋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당에서 그 이후에 좀 발표하자라고 좀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야 모습.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까 400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백서가 나와도 그 여지는 계속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네. 돼요. 총선 여론조사하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 관련되는 주제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 네. 당장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의 공금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렇죠. 뭐 유용, 공금 유용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한동훈 옹호하네. 자, 총선과 그다음에 당대표의 대권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연관관계 있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렇지. 조사. 네.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대권 후보인데 지금 총선을 지휘하는 게 이제 어떠냐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개인적인 뭐 지지도, 뭐 차기 지도자로서 네. 아니면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도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를 어떻게 좀 서로 비교해 볼까 그걸 갖고 조사한 네. 건데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파악한 결과 총선 백석 팀들이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인데 김 전 행정관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 사주를 한 건 나경원 캠프 특보로 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이고 방송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공격자로 쓴 사람은 원희룡 후보다. 원희룡 후보죠.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예. 저기 뭐야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이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개혁신당 실장하고 친하기 네네. 때문에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나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던 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이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나가라고 했다라는 뉘앙스를 펄펄 풍겨요. 그럼 정보가 수평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위로 갔다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 정보의 전달자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뭐 이명수 기자한테 전달한다고 이렇게 터뜨릴 개연성이 충분히 높은 네. 거죠. 아니 맞물려 가지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떻게 정치권에 그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을 갔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신지호 영입설을 또 한쪽에서 퍼뜨렸는데 신지호 바로, 그 네. 부실장은 야 멀도 안 돼 유언비어 유포하지 마 이러면서 경위를 또 밝혔어요. 그렇죠. 그냥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좀 캠프에서 좀 일하고 싶어요라고 누구에게 신지호 당시에 정무실장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소개시켜줬더니 내 파트가 아니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했던 수석한테 예. 퉁하고 거기서 이제 캠프에서 그렇게 일했다가 이제 권성동 의원의 추천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간 걸로 이렇게 쭉 보도가 나왔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는 이명수 기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후일담이니까 이런 것들이 보도될 거라는 걸 미리 좀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이명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수 기자는 원래 이거 취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건이고 다른 네. 이제 대통령실의 이 실무자들의 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기 뭐야 우리 이명수의 마석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술술술 다 불어버린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대남 씨의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대통령실 분위기 그래라고 추측성으로 얘기했지만 맞아요. 네. 당시에 비서관급 행정관이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답답해. 그만큼 진짜 힘들어. 그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해봐야 괜히 뭐 본전도 못 찾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게 대통령실 분위기라는 거예요. 참모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대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뭐라고 합니까? 폄훼하듯이 발언을 해요. 그 막말도 하나 나오잖아요. 제가 네. 안 쓰겠는데 쌍시였어요. 쌍기역에. 티그자, 예. 쌍기역의 디귿. 그 단어도 쓰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공손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풀풀 풍기면서 이야기해요.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이 국민들이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플랜카드 진보당에서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그런 플랜까지 걸었어요. 예. 진보당에서 그런 플랜카드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명수 기자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서울의 소리와 그다음 저널리스트 합동 방송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총선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터졌는데 뭐 공개될 것들이 더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것과 좀 별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취재하려고 했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들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 여권 상황은 좀 이 보도를 통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그냥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사람 일탈행위지 이게 뭐 조직적으로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대봐. 그러니까. 증거 없잖아. 이걸로 끝. 대통령실은 이분의 얘기와 뉴스토마토의 여러 가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 속수무책이다. 왜냐면은 네. 김건희 여사한테 이 김대남 씨도 그랬잖아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런 거 보통 사건 터지면은요 참모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여사님, 저 이러한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명태균 씨랑 어떤 관계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되는데 정상이겠죠. 네. 그걸 어떻게 감히 물어보겠어요. 대통령님, 명태균 씨랑 통화 뻑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뭐 대응해라라는 지시도 안 내려오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도 나오면 아 그렇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뭐 근데 뭐 어떡하지?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경로하면 눈에 안 띄게 숨어 있고 네. 딱 그게 이제 망하는 정부죠. 그 뉴스토마토 보도 얘기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광고 네. 하나 전하고 가도록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험 고민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전문 보험 점검 업체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보험료 있는 보험도 해지하신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또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상담 꼭 받아보시죠. 네, 그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번호 1644-1236번 010-7612-330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나 카톡,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뉴스토마토가 매주 연속 보도를 하면서 좀처럼 이제 사그러들지 않고 다른 언론들도 뭔가 좀 취재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 소장님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랑만 설전을 벌인 게 아니고 또 누구랑?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니까 네. 이분이 아니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슈 시비를 걸어. 메이커야. 잘못하다가 아니, 장성철 명태균 씨가- 게이트 되겠어. 명태균 씨가 댓글을 달았어요 SNS에 오. 장 소장님. 아니, 저는 친구도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한 감정의 말을 쓰니까 거기다가 와가지고 뭐 나보고 역술인 휴대폰 판매업자라고 한 놈도 있는데 그 놈이 저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역순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너 뭔데 여기 와가지고 너 뭐 이상한 짓을 하냐 네.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았죠.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또 댓글 달고 아 댓글 하고 댓글 있는데. 싸움이. 명태균 또 댓글 달고 그러더라고. 제가 장 소장님이 사실은 국회 때 워낙 이렇게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평론가 하신 다음에 그런 모습이 사실 좀처럼 많이는 안 드러났는데 이번에 댓글 다는 거 보니까 그냥 명태균 씨가 대댓글을 닫기 어렵게 야. 단호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봤자 안 먹혀. 그냥 욕 한번 하고 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또 제가 사람이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이자 2월 26일이에요 올해 명태균 씨가 주변에 그러니까 그 회계 책임자 이 씨와의 통화 내용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제 협박했다는 취지로 야. 이제 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아직 본인의 육성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통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여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협박할 수 있는 위치가 왜 이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네.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띄우는데 일조했다. 물론 그것이 뭐 불법이다 이야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저는 국정이라든가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어떤 다양한 조언들을 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분이 사진 잘 찍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사진이요? 사진 예. 찍어놓고 뭐 저기 뭐 안철수 대표 난 저기 명태한다. 난 명태가 아니야 명태균이야. 사진 딱 보여주잖아요. SNS로. 저는 사진이라든가 녹취가 충분히 이분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워딩을 기사를 못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네. 허재문 씨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일단은 워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 그랬거든.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서 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협박성 내용이 이 녹취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걸 다 충분히 유추할 수가 까발리겠다. 있습니다. 내 XX 다 터잡부겠다. 이게 터잡부겠다가 이게 터잡부겠다, 원래 뭔 경상도 말이에요? 사투리입니까? 예. 터트려 버리겠다. 터트려 버리겠다. 까발리겠다, 터트려야 비슷한 얘기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뭘 터트리고 뭘 까발리겠다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어떤 문자나 통화 그런 내용이겠죠. 네.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여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어서 좀 화가 났구나. 내 손 안에 있구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까발리겠다, 협박,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발표를 못한다. 와,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겁이 나가지고 뭘 발표를 못한대. 참 이런 거 보면은 내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소나기에서 갖고 놀고 있어. 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네. 10월 1일 날 주진우 라이브에서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해요. 뭐라고 했냐면 통화를 했대요. 명태균 씨랑. 그때 명태균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야,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주진우 씨가 명태균 씨한테 그럼 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희하고만 소통한 게 아닙니다. 윤하고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명태균 씨 진짜. 녹음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음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정권을 이제 창출을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자기는 한 축이다. 네. 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그 자신감이 이 발언 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소장님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의 녹취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2월 26일. 상황에서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드러났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러지? 뭐 게이트인가? 뭐가 있나 캐비넷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이거 다 터져 뿌리면은 그냥 야, 뭐 겁이 나서 발리 못 터자 하잖아. 뿌린다고 하잖아요. 터자 네. 뿌린다. 아니, 다 그리고 까발려. 이게 참 이렇게 아까 말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약간 미온적인 부분들이 석연치 않을 언급을 뿐더러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워딩 저는 그래요. 소나기 오면 피하는 게 보통 이 동네 상책인데 그렇잖아요. 일 터지면 누가 통화해서 이렇게 일일이 헤매어 그럽니까? 근데 이분은 주진우 기자랑도 길게 만나서 녹취록을 굳이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기자도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만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날지 말지를 혹시나 이용당할까 봐 그 기자는 고민 중인 것 같던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예. 보기에 이분은 뭐 소나기를 피하고 이럴 뿐이 아니에요. 태풍의 핵이에요. 태풍의 핵이에요. 본인이 비를 내릴 수도 번개를 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 토마토 뉴스에 하나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자꾸 여론조사 거기에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더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네. 뭘 들었어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네. 네. 그런 부분들인 건데 겁이 안 나요? 그런 얘기하면은 여기 대통령 부부도 지금 겁이 난다는 건데 지금. 우린 다른 동네 살아요. 이분하고. 아, 우리 민주 동네. 그렇구나. 그분들은 국힘 동네. 우리 동네가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 보도가 나온 녹취 파일이 2월 26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월 1일 7불사이동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과 그리고 명태균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강력한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고 공천 문제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3월 1일에 이르기까지 뭔가 좀 자신들의 그 비판 수위를 하나하나씩 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3월 2일 같은 경우에 드디어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선 발표를 미루다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가 시계열 순서를 보면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적 시스템 거기서 논의하고 발표하고 결정한 것들을 네. 명태균 씨는 사전에 알고 그냥 있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이 전 보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컷오프되는 거를 알려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의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해주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이런 굉장히 어떻게 공천 과정의 정보 우리 그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당에서도 업무를 하셨으니까 이런 정보는 소스가 예를 들면 알아도 말 못 해주는 거잖아요. 잘. 내부자들이 보통 이제 흘리기도 네. 하죠. 내부자들이 흘리는데 없는 경우가 거기에 있는 실무자라든가 공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위로 갔다가 내려옵니다. 아.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이철규 씨라든가 거기 뭐 공심위 간사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하고 내가 정보 필요하니까 주세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거기 들어가 있는 공심위 간사라든가 실무자보다 높은 사람이 달라고 해야 정보를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짐작해보면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론조사에 집착하지 말고 금방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사전에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명태균 씨는 누구를 통해서 이 정보를 얻었는가? 이렇게 가야지 결국은 사인의 선거 개입 또는 이것이 공무원인 분의 배우자가 개입했다. 이러면 국정농단 의혹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결국은 그런 그 국정농단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뭐 메시지라든가 녹음 파일 이런 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네. 오늘 보도에 실렸더라고요. 네, 네. 어제 주진우 기자 라이브를 보더라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 휴대전화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뭐 네 대라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이렇게 다 별도로 녹음을 해놨다. 네. 다 옮겨놨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휴대폰이 공폰이었답니다. 아, 그 압수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의 휴대폰이 경우에는 공폰이어서 네. 그냥 돌려줬고 바로 그 이 씨 있잖아요. 네. 이 씨 휴대폰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그 공폰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정감사 증언을 그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 휴대폰을 그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포렌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못 돌려주는데 이렇게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질질 시간을 끌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씨, 이른바 이제 뭐 강모 씨의 이 씨라고 하세요. 녹취 관련된 네. 내용들은 이미 저는 토마토 TV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부 다. 네. 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토마토에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2년치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예. 2년치에 모든 게 다 녹음이 자동 녹음이니까 다 녹음돼 있을 네. 거라고. 명태균 씨랑만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양한 제목으로 사람과 있는 있겠죠. 것도 예. 아니잖아. 그렇죠. 날짜 정도 계속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이제 오늘 거 들어보고 내일 거 들어보고 이제 이걸 2년치 걸 들어보려고 네. 하니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일일이 확인을 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 씨의 폰을 검찰에서 되돌려주지 않으면은 토마토에서도 기사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거기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건데. 네. 그래서 검찰이 국감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2023년 12월에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네. 수사가 되던 것이 2024년 1월 달에 와서 갑자기 검찰로 넘어가고 지금 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이 과정들이 명태균 씨는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국가기관의 사정권을 이용해서 나의 뒤통수를 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저는 내가 이거 터뜨리면 그냥 뭐 세상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가 돈 안 돼요. 자꾸 여론조사하면 명태균 씨가 이걸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니? 나중에도 또 여론조사를 받았느니 말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명태균 씨의 이 광대한 스케일을 우리가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소평가한다. 네.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의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셀럽을 이제 자꾸 이제 화제에 올리는 건데 물론 자기 사건 관계인들을 올리는 거죠. 뭐 그 와중에 또 장성철 선배도 건듭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뭔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유명 인사들과의 자기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SNS에 푸는 행위 이런 건 좀 어떤 저희에서 하는 걸까요? 전 본인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정당하다. 예.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이제 여론조사 조작설 네. 이런 부분들 현재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보는 사람들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거 밝혀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커지는 것은 김건희 씨 관련돼서 국정농단 의혹을 갔을 때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태균 씨의 혐의라는 것은 애매해져요. 왜? 사인이고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이고 여론조사 회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도움 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발끈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무시당하는 거. 아, 에이, 네가 무슨 네가 뭘? 에이, 휴대폰 대리점 했던 사람 아니야. 이러면 이씨,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이제 저한테 욕하는 거죠. 역술인, 에이, 내가 무슨 역술이냐, 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자꾸 내가 김건희랑 통화하고 말이야, 김종인, 내가 이준석 알고 말이야, 내가 딴 사람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계속 드러내는 게 내가 낸데 나를 몰라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거를 계속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에게 많은
증언을 이끌어내려면 무시하시면 돼요. 에이, 뭘 알아? 에이, 통화 안 했겠지. 김건희 여사랑 뭘 통화했겠어. 다 거짓말이야. 허풍쟁이야. 이러면은 뭐야 씨. 본인이 들려줄 수도 소장님 있어. 그러시다 또 댓글로 소장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나 무시했어 또. 근데 저는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좀 허풍이 좀 강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뭐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솔직히 네.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당선자 시절에도 뭐 연락하고 그랬다는데 에이 설마 명태균 씨가 그 정도 급이 됐겠어요. 에이.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그런 않아요. 식으로 또 댓글 유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여기 채팅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이제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 뭐 묻고 싶어요. 저한테도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정말 국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 네. 단순히 여론조사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거 본인이 큰 소리 쳤으니까 그런 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설마 아유,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여사님한테 국정 운영과 아니면 해외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뭐 조언을 했겠어요. 그럴 자격이나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안 검찰 돼. 그건 안 수사관이 돼. 이게 저 피해자 계속 구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능력이나 뭐 예지력 그런 거 없어요. 명태균 씨가 뭐 외교나 이런 걸 알까요? 그런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야 두 분 협공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순뻥이야 이거는. 명태균 씨 뻥. 허풍쟁이. 아니 그러니까 증거 없이 명태균 씨가 과잉 자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두 분 그렇지. 오늘 방송 마치시면은 명태균 씨 페이스북 가서 게시글 하나씩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마도 그런 소상한 명태균 댓글이 씨가요? 달리지 않을까. 예. 자기 그 페북에 댓글 못 달아놓게 했어요. 아, 그래요? 댓글 기능을 제한했어요. 제한했어요. 못 달아놓게. 아 그렇군요. 들어가 달려고 또 해봤네. 그렇지. 나도 가서 하려고 했더니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봐야 내가 제 댓글에다가 그냥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빠져서 또 이게 못 좀 갔어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 이런데 또 어떠세요 보시기에? 아니 그냥 황당한 왕따 시키는 거죠. 너 없어도 원내 돌아가고 국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까불면 대표직에서도 쫓아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장님 거죠. 근데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대놓고 왕따는 안 시키거든요.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인데 어떡하냐. 그래요? 이거 물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직장 내 처벌받아야 괴롭힘? 그렇지. 이거. 왕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육받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그렇고 이거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를 부르는 거 이거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아, 입법행정부가 당연하죠. 다른데 국회가 엄연히. 행정부를 네.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 기능의 핵심이 국정감사인데 그걸 앞두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뭐 이제 단도리 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상권분리 위반 행위예요. 이거. 싸워! 방어 잘해! 막 이건데 아유, 제가 오늘 추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어떤 추측입니까? 오늘의 주 메뉴. 주 메뉴. 생선일 것 같습니다. 생선? 네. 생선이다. 왜 생선이죠? 밴댕이 구이, 밴댕이 숙젓, 밴댕이 회. 그것이 주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에서 검색오나? 그렇지, 그렇지. 말짱 도루묵은 안 먹어요? 말정부로는 그거는 아닐 것 안 같은데. 먹고? 영광굴비는 안 드시겠네요. 영- 영광골부인 안 드시고. 오늘은 밴댕이가 주재료. 강화도 밴댕이. 강화도. 아니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물론 이제 목적은 이렇게 밝혔어요. 국정감사전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 위주로 만난다는 건데 왜냐면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고 결국은 어제 같으면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돼 가지고 보도가 나오자.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칼도 빼주고 세게 휘두르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당정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이렇게 하다가 결단이 진짜 날 것 같아요. 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 한동훈 대표가 저런 표현까지 쓰나 할 정도로 되게 격앙돼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고 있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건이 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건.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건에 대해서는 막 지금 막 이러고 맞아요. 있는데 뉴스토마토건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참는 거지.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이거지. 맞는 것 같아. 이럴 거예요. 왜냐면은 5번의 문자를 씹었잖아. 네. 김건희 여사와의. 그렇죠. 우리가 계속 추측하면서 방송했던 게 5개 문자 전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의 문자를 했길래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문자를 씹었을까? 그런 의심들을 공천 문제 네. 아니었을까? 막 그렇게 우리 추측하고 생각을 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터질 게 터졌구나. 이거는 내가 방어하거나 옹호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네. 근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국감장에서 민주당이나 아니 이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은 그때는 아마 칼을 좀 휘두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데 이성적인 판단도 해봐야 돼요. 본인의 지지율이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이 터뜨렸을 때. 올해 1월쯤에 그렇죠. 네. 결국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디커플링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지금 공멸하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국민들은 해석하냐면 야 저분들은 같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쌍생하구나.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덤비지 못하는구나. 쓴소리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순간에 다시 대권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런 기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다른 정치 방송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대통령과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 표시를 막 강력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실제로 그런 소문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예. 아 왜 제 말 안 믿어요? 나 진짜 저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 네. 대표 되자마자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면서 저 독대 좀 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했는데 계속 씹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일환이에요 계속 저거 보면. 그런 근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대통령은 거고. 그냥 보기 싫다라는 것 같아요. 딱 드러나잖아요. 만찬에 안 부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날 만찬에 안 불렀어? 나는 오찬하겠다. 당협위원장들과. 나는 당을 챙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십시오. 만찬하면은 김건희 여사도 같이 나오나요? 아니 저 관저에서 할 때는 하는데 이번엔 네. 관저가 아닐걸요? 장소가 대통령실일 대통령실일 경우에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거죠. 네, 예. 관저에 있을 때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들리신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든 무기는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그렇죠, 오히려 소스가. 무기로 약간 여겨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 설명에 따르자면. 아니 한동훈 대표가 네. 우리한테 좀 슬쩍슬쩍 흘려줘야 돼. 쓱 이렇게 같이 김건희 가는 여- 느낌으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네. 이런 문자 보냈다 하나 캡처해가지고 샥 이제 그렇죠. 박진영 선배한테 보내주고 어떻게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거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냥 밝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말 강해져서 그냥 당내에서 먼저 김건희 여사 도저히 우리 방어 못하겠어요. 이 특검 올라오면은 우리 이거 반대표 못 던져요.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직접 칼 들고 앞장서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 막 칼질하는 것, 총구를 막 먼저 향하는 것, 이거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저는 아쉬운 게 물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별 아쉬움도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나 아쉬워요. 기회가 온 거거든. 근데 이 기회를 잘 못 살리고 있어. 저는 뭐 한동훈 대표는 의미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회인데 놓치고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통 보수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 집단이야. 계주적 속성이 있는 이익 집단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주역 네.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충성도가 있는 집단을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없이 저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처럼 어떤 원죄의식을 가진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이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같이 지금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당 지지율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도 지지율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권에 대한 힘을 너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보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재보선의 리더십은 어차피 당 대표가 좀 쥐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재보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막는다고 한들 막을 힘이 있겠어요. 지금 이른바 이제 바지 사장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어디 간다고 해서 이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가 실수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별 의미 없는 사람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지. 찬반 입장을 밝혀야지 찬성하는 측이 붙고 반대하는 측이 붙지 의견이 없는데 지금 뭐가 사람이 좀 지지율이나 생기겠어요.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솜결 장소장 이섬결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장소장님 너무 멋져요. 최고의 정확한 평론가 장소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뭉탱이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렌지를. 네. 개혁신당. 아마도 내용을 좀 알고 이제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오늘 국무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확대법 등 야.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4번째. 네, 24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김건희 특검법 제2결 때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합쳐도- 저렇게 단도리를 네. 치는데 이탈표가 있겠습니까? 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8석 빼오는 것보다 20석 나가는 게 편할 수 있다. 아마 장 소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게 8명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그 속에서 용기 있는 사람 평가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때를 모르고 앞서 나갔다가 얼어 죽는다. 그렇지. 이런 평가 들어요. 그럼 뭐냐? 20명이 나가면 나가버려? 같이 따라 나갑니다. 이게 원내교섭 단체 문제, 정당의 문제. 바른미래당이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빠져나가는 과정들이 그래요.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명이 돼야지만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정적인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장수함이도 같은 의견을 이번에는 가지셨습니까? 이탈표가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감을 지나고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 유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국감 이후에 이어서 국정조사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터져 나와야지만이 국민들 여론이 움직입니다. 국민적 여론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열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두 번째는 혼자 떨어져 나오는 것에 대한 이 개별 인간형 정치인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의원처럼 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배신자. 어떤 경험과 네. 이런 것 때문에 못 떨어져 나와요. 맞아요. 허재무 씨의 촉감으로 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이탈표. 이탈표 없다고 봐야죠. 왜 두 분이 지금 없다고 보시니까 따라가죠, 저도. 이탈표 좀 나올 것 남들이 같았는데. 예. 뭐 예스라고 할 때 노 하고 그래야죠, 좀.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장 소장님처럼 국감 이유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들어온 광고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은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야, 이거 맞나요, 이게? 983억 원 이상이고요. 진짜? 예,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만 60만 명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된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이라고 못 생각해주시면 믿겠어요. 믿어주세요. 서울보증보험 김대남 씨가 상임감사. 그 얘기 좀 여기다 넣지 말고요, 지금. 네. 여기에 지금 정치 묻히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분들에게 최저요금과 최대 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직영 코드점이라 빠른 설치 그리고 사은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요. 경향TV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고함량 이거 좀 들어주세요. 요거라고 합니다. 고함량 비타민 네.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네.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에 2571 1670에 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인터넷 네. 가입은 어디요?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입니다. 네. 비교원으로 여러분들 연락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발. 네, 오늘 이 마지막 화제로 이제 이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부 순서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앞서 있었는데 검찰이 어쨌든 양형 기준표상에 최고 구형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2년 구형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언론용이다. 언론용이다. 언론용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부 협박용이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 녹취록을 보면은 12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네.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검찰에서 이 편집해가지고
이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검찰이 국가의 사정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위증교사가 모의 위증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의 위증교사라고 하면 남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위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는 방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을 받은 교사를 받은 사람은 저 맞아요. 저 위증했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또 처벌을 받았어요. 그걸로. 그런데 위증 교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조작이라느니 검찰의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 법을 왜곡하는 범죄이고 친위 구태타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그냥 차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센 비판을 하고 싶은데 경향집이라서 좀 자제하면서 세게 해봐. 이거는 뭐해. 녹취록 다 들어보시면 네. 상식적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김모 씨라는 분이 계속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점점점 이러는데 이거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우리가 보내준 거 좀 보고 그거 사실대로 좀 얘기해주고 저는 잘 그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 근데 언제 주어를 사건이 바꿔봐. 진영이 형. 2002년 사건. 예, 2002년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다. 이거는 2002년 사건. 저는 기소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걸 위증교사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주어를 바꿔봐요. 주어. 여기가 이재명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민주당에서 억울하네, 조작이네 이러겠냐고. 김건희 말투가 그렇지 않죠.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큰 소리 치면서 하죠. 근데 일단 이거 검찰의 구형이 이거고 판결은 11월인가요? 11월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민주당이 영광군수, 곡성군수에서 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지게 진다 되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거랑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판결과 호남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네. 여기에다가 판결이 저렇게 유죄가 나왔어. 2027년도에 잘못하면 출마 못할 수 있겠네.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양상이 벌어질 수 흘러갈 있어요. 수도 있다. 만약에 소장님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국힘이 다 타격이 좀 있나요? 국힘이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타격이 정부가 있는 타격이 거예요. 있는 거죠? 진짜 뭐 정치적인 기소, 뭐 검찰, 뭐 이런 이제 털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근데 뭐 장 소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게 재판부도 정치적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재판부에서 이 정도 이 녹취록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실제로 실형을 줘가지고 정치권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정치인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거예요.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치 지도자가 검사 사칭하고 형수에게 욕설하고 음주운전하고 후보 되기 전에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제가 위반하고 말씀드리지만 요 사건은 2002년도 사건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린 그걸 검증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2002년도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2027년도에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과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목적과 네. 과정의 문제인데 2002년도 이제 비리 단체장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취재했던 그 기자는 결국 나중에 기소유예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송별 님이 슈퍼챗으로 2만 원 내용이 보내주시면서 뭐예요, 내용이? 장 소장님 존경합니다. 야, 이런 2만 얘기하셨고 원을? 이재명 대표 오렌지 굉장히 많이 날리셨고요. 아. 그다음에 비판해가지고 브라이언 취소하시는 W님이 거 10,000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어제 100분 토론 보면 상대 방어 논리 알 수 있지 다 됐다며 안주하지 말고 상대 입 다물게 지능적으로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악과 차악 간의 싸움은 그만 정치 보면 참담합니다. 오. 이런 말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네. 비타민 B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 훌륭한 2만 원으로 댓글이시네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으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장성철 소장님이 기상도를 이제 매주 그려주시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기상도는 저희가 어느 지역에 경남입니다. 어느 상황을 좀 봐야 경남으로 됩니까? 경남 경남에 어떤 정도 공청 종류의 관련된 거. 공청 관련된 네, 거고요. 경남. 예. 강원도로 안 가나?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뭐 아, 경남과 하나씩 강원도에. 살라미 형식으로 사는데 이제 뉴스토마토도 빠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다. 자 지금 저기 명태균 씨는 국감에 정인으로 참여하겠대요? 안 하지 않을 나올까? 이제 근데 긁어야지. 네가 뭘 알아도 모르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는 아니 거야. 명태균 씨, 나오겠지. 그 쪼잔하게 말이야. 자신 국감에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직접 다 이야기해요. 그 정도 용기 뭘 없어요? 몰라서 못 나와. 네. 아이고 못 나온다니까. 떨려서 몰라. 쓰지도 못한다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부 순서는 2부 순서가 또 뒤에 있는 만큼 네.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장성철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